안녕하세요. 윤동 짓달입니다. 이 영상도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영상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저번에는 자전거를 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걷습니다. 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뭐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한 가지 고민이 너무 크게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날의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아서 힘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걸어보자 싶어서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걸어간 거리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좀 빠른 배속으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 이제 릴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제가 한 2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말로 느낀 게 뭐냐면, 야, 걸어서 국토 종주, 걸어서 국토 횡단, 자전거 타고 횡단, 종주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날 고작 20km 걸었는데 발바닥이, 이제 다른 건 좀 별 문제가 없는데 발바닥이 그렇게 불이 나더라고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발바닥이 좀 힘들더라고. 아무튼 그래도 걸었는데 이게 영상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방은 새벽에 차들이 거의 없어요. 차들이 거의 없는데 이제 걷거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이제 그만큼 차들이 없는 대신 과속하는 차랑 이제 신호 위반을 하는 차들이 이게 서울보다 차는 적은데 서울보다 적잖게 있다는 걸 좀 명심을 하시고 걷거나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저는 좀 극히 안전 운전을 좀, 고속도로에서는 좀 밟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좀 밟는데 시내 운전할 땐 좀 안전 운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방에는 좀 터프하신 분들이 많은지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모두 다 그렇다 이건 아니고 몇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 뭐 그런 거죠. 불법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애교고, 거의 뭐 예전에 저희 가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시청이랑 뭐 구청 이런데 좀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교통 그 과가 있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좀 뭐 견인을 해주든지 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제 그 공무원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공무원은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 그 담당 공무원이 출근을 하면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녁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저녁에 그렇게 불법 주차한 차들이 아침 되면 출근한다고 가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불법 주차해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항의를 많이 했더니만 이게 좀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뭐 제가 욕설을 하고 막 폭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찰한테 가서 그냥 해결해 주라 이렇게 해서 경찰이 왔더라고. 경찰이 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 저한테 신고를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신고를 안 했다. 난 이게 뭐 그 교통과 그쪽에서 이제 경찰이 아니고 구청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쪽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나 그쪽에 민원을 넣었던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거기 공무원이 예, 저를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계속 이제 민원을 방해한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경북 포항입니다. 자, 아무튼 지방에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많이 좀 놀랬던 게 있습니다. 이 영상에도 이제 불법 주차나 이제 뭐 신호 위반 이런 차들이 적잖게 나오는데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니까 지방의 법대로 살아야죠. 아무튼 제가 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저도 되게 뭔가를 못하고 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황을 하겠죠. 나와서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포항 오천읍에 있는 오사라는 절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내랑 그 입구까지 같이 가서 커피 마시고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날씨도 좀 약간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져 가지고 좀 산에 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하자 싶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 왔는데 제가 진짜 이걸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발바닥이 진짜 너무 아팠어. 아무튼 계속 걸어가는데 이제 요즘은 좀 교통 표지판도 잘 돼 있고 내비도 잘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진짜 다닌 거 생각하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사까지 걸어가는 이제 그 거리가 저희 일터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20k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20km를 걸었다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사에 올라갔다가 거기 둘레길이라는 그 산을 좀 걷습니다. 좀 이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까지 다 돌고 나니까 한 20km 정도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걸으면서 좀 되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 자전거로 120km 가는 것보다 걸어서 20km 걷는 게 더 힘들구나. 이제 이걸 느끼게 됐고, 두 번째로 느낀 건 몸이 피곤해도 이제 잠이 오지 않거나 혹은 피로감은 느끼지만 뭔가 좀 스트레스가 막 머리에서 풀리지 않는 이제 그런 시기를 제가 겪고 있죠.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게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술을 되게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막 술에 매일매일 술에 근 한 1년을 술에 그리고 눈물에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게임 방송을 하거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쭉 걸어왔는데 중간에 정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오사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리가 오사 앞에서 둘레길로 가는 그 뭐 구름다리 같은 그런 다리인데 이 다리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 다리가 막 흔들거립니다. 이게 나무랑 끈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근데 제가 이게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제 고소공포증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약간 좀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포감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공포감을 느끼는구나. 공포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 생존,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포를. 이게 왜 무서워? 아, 내가 진짜 미칠 게 없으면 무서울 게 없거든. 근데 살고 싶거나 뭔가 미련이 있거나 어떤 게 있으면 이제 공포나 두려움을 저는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은,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예전에 잠깐 있었었지만 이게 무서울 게 없거든. 근데 공포감을 내가 느끼는 거야. 왠지 좀 더 내가 살고 싶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하면은 이게 좀 가파른 오르막인데, 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내가 진짜 아재가 됐구나, 늙었구나. 이게 진짜 이걸 오르면서 숨이 이렇게 차서 참 10대 때 등산하던 기분, 20대 때 등산하던 기분, 그게 아니구나,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가파른 길을 오른 이유가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에 띄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너무 가파르니까 화면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안 가파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질까봐 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올라가니까 좀 기분이 좋긴 좋았어요. 물론 이 중간에 쉬라고 이게 벤치도 있고 그렇던데 내리막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 진짜 완전 쫄보가 다 됐어요. 잠깐 숨 돌리고 이제 또 올라가는데, 목적지가 무슨 쉼터 이런 걸 보고 제가 올라간 것 같은데, 쉼터가 이제 저 벤츠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가던 길을 가게 되는데, 다시 내려가서 가게 되는데, 쉼터 없어도 그냥 평지길을 갈 걸 내가 왜 이렇게 오르막을 왔을까? 그리고 이 오르막이 온 만큼 왜 또 급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걸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더라고. 인생 사는 거 진짜 별거 없네. 인생 사는 게 어쩌면은 내 호기심 그리고 내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즉흥적이면 안 되겠다, 생각 없이 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바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신중하게 앉아서 생각할 바에야 인생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겠나,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반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어쩌면 골똘히 생각하고 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원래 이제 가던 둘레길, 편안한 길로 왔는데, 근데 뒤돌아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이 등산하는 게 이 개가, 제가 아까 화면을 빨리 돌려서 모르시겠지만 오우사 입구에서 다른 쪽 산 방향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왔더라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키우는 개 같던데, 얘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 코스인가 봐요. 길을 너무 좀 익숙하게 간다고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저 보세요. 익숙하게 저렇게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산을 오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걔는 뭐 목줄을 하고 변도 이제 다 이렇게 주인이 해야 되는데, 저 개가 이제 내가 하고 붙어서 이렇게 가니까 내가 저 개 주인으로 보일까봐 목근도 안 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개가 좀 많이 걸어갔습니다. 많이 걸어갔는데, 근데 좀 친한 척 하다가 요 녀석이 내가 이제 좀 쉬니까
중간에 앉아서 이제 쉬는 벤치가 있어서 좀 거기서 쉬니까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미련 없이 가는 모습이 좀 강아지답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얘가 등산을 좀 많이 하나 봐. 아무튼 이게 신발을 발이 이때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신발을 보는데 운동화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운동화가 밑창이 다 닳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양말도 빵꾸가 다 난 거야. 실질적으로 제가 양말을 잘 안 신거든요. 이게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 가까이 갈 때는 뭐 거의 슬리퍼 신고 제가 진짜 노양말, 노팬티 뭐 이런 주의인데 아니 양말에 구멍이 다 났더라고. 그 신발 밑창을 이렇게 보니까 밑창 그 부분이 그 발 닿는 앞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닳아가지고 그 바늘로 콕 쑤시면 그냥 구멍 날 것처럼 그렇게 닳았는데 좀 신발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발이 좀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발이 좀 되게 많이 아팠고 반대쪽도 이렇게 가지고 흙 지금 털고 있는데 이게 밑창이 아니라 그 바닥이 진짜 맨들맨들하고 제가 뭐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구글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막 저는 뭐 차도 없고 뭐 신발도 뭐 다 떨어진 걸 신고 뭐 막 그렇습니다 막 이런 컨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진짜 살다 보니까 운동화를 저렇게 다룰 동안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내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 아내가 딱 챙겨줬겠죠. 여보 하면서 당신 신발이 다 해진 것 같아서 챙겨줬겠죠. 뭐 진짜 제 아내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옷 입고 뭐 신고 다니고 이런 걸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쇼핑몰에서 기가 막히게 또 저렴한 거 제가 옷 살 때 위에 티는 3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바지도 3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발 7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제가 입는 거에 한해서 이제 아내랑 같이 살 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걸 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것들만 이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좀 전략하고 싶더라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딱 정해주면 항상 그 쇼핑몰에서 기가 막히게 또 그런 상품들 중에서 또 저한테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쁜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골라주곤 했었는데 남자는 확실히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참 그립네요. 근데 그 아내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여자 아무리 훌륭한 남자 이렇게 있다고 해도 둘이 안 맞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되고 서로 못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아무리 못났어도 둘이 맞으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야. 아무튼 이제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둘러서 갈 수 있게끔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20년 10월 23일에 제가 여기 554를 갔는데 공사 중이었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공사를 좀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좀 공사하는 지역에는 이제 소음이랑 이제 공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완성되지 않는 풍경을 본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뭐 제 인생도 미완성인데 뭐 항상 완성된 게 있겠습니까? 항상 뭐 자연 스스로 놔둬도 변화하는 건데 아무튼 공사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 빼고는 뭐 다 괜찮았습니다. 사실 뭐 제 눈에는 그랬어요. 일하시는 분들이랑 자재를 쌓아놓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내 눈에는 그 자체가 그냥 풍경으로 보이더라고. 저는 좋았는데 554 가시는 분들은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이제 되게 목적 없고 그냥 주절주절 거리는
영상 틀이잖아요. 제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다가 끝이 나요. 그런데 약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삶이란 정해진 경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삶이란 자기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다가오는 길 같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걷는 길이 성공보다는 행복을 향하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